안녕하세요. 국내 최초로 재사용이 가능한 기능성 의료 가운을 개발하고 유통하고 있는 스테리케어 대표 박선영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긴 한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친환경이고요. 스테리케어는 스테릴라이제이션과 케어를 합친 말로 멸균해서 관리한다 이런 뜻인데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제품 대신에 기능성이 있는 재사용 제품을 사용하면서 멸균하고 관리해서 사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폐기물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설립된 회사입니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으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일회용 제품 중에서 가장 폐기물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 뭔지를 먼저 스터디를 했고요. 단연 독보적으로 1위가 의료 가운과 드레이프예요. 근데 옛날에는 다 초록색 면 가운과 면 드레이프를 사용했었는데 어느 순간 왜 일회용품으로 변하게 됐는지를 알아보니 이제 면 제품은 수술할 때 환자에서 나오는 체액과 혈액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지 못하고 또 세탁하면서 생기는 보풀, 그다음에 사용하면서 생기는 먼지 이런 것들이 수술실에서의 감염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일회용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또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환자로부터 이제 의료진을 보호하고 보풀이 없고 먼지가 없는 제품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원단이 있을까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국내에 이제 큰 원단 회사 대기업을 좀 찾아다녔어요. 몇 군데를. 한 두세 군데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그들이 원단 전문가다 보니까 예전에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성 TNC라는 회사가 2012년도에 이미 그런 원단을 개발했다. 의료용 원단을 개발을 했다. 미국의 지금 2위 기업인데요. 스크럽복을 만드는 스탠다드 텍스타일이라는 이제 회사로부터 니네 이런 원단을 개발해줘 라고 해서 효성이 의뢰를 받고 그거를 개발한 게 2012년이고 그 이후로도 효성은 계속해서 해외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단만 수출을 하면 누가 엔드 유저인가 봤더니 병원들이 UCLA 병원에 메릴랜드 대학병원에 각종 대학병원들이 다 쓰고 있다. 그렇다면은 국내에서 정말 why not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냥 홈페이지에 가도 그 자료들이 있기도 한데요. 그렇게 이제 자료를 많이 받고 이번에 제가 그 독일의 메디카하고 텍스케어라는 이제 전시회가 있는데 그 전시회 가보니까 이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네. 많은 병원들이 사용하고 있고 해외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라마다 굉장히 많이 사용량이 다르기는 한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8, 90%가 재사용 가운과 드레이프를 사용한다고 하고 이태리, 스페인은 50% 이상, 그다음에 캐나다, 미국에서도 20%에서 30%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안전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가 제품이고 하나는 시스템이에요. 제품이라고 하면은 이제 원단이 제일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원단의 기능성이 이제 적절한가.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기능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해외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는 다 기준이 이제 식약처에서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게 다 있고요. 미국에서는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런 간단한 수술에는 레벨 2만 써도 돼. 이런 복잡한 수술, 혈액이 많이 노출되는 수술에서는 레벨 4를 써야 돼. 이런 이제 권장 사항이 있어요. 미국이랑 캐나다는 이제 레벨로 하고 유럽에서는 스탠다드 퍼포먼스냐 하이 퍼포먼스냐로 이제 나눠서 제품의 기능성을 나눠서 이거에 따른 이제 수술을
이 수술에는 이 하이 퍼포먼스를 써라. 이 수술에는 스탠다드 퍼포먼스 써라. 이런 이제 권장사항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는데 일회용은 아마도 거기에 맞춰서 준해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재사용 가운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처음 원단이 이제 그 기능이 나온다 그래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병원의 특성상 린넨물 세탁을 하면 80도 이상 삶다시피 이제 세탁을 해야 되고 건조 120도, 130도 가고 또 멸균, 스팀 멸균을 할 때 134도에서 5분 정도 스팀 멸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악조건을 뭐 75회를 사용한다 하면 75회 사용 내내 그 악조건을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견디는지에 대한 검증, 제품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인데요. 일반 환자복이나 그런 거랑 달리 이런 기능성 원단들은 멸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세탁 공장하고 다르게 저희는 이제 멸균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탁동과 멸균동으로 나눠서 멸균동은 클린룸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 대학병원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클린룸을 원웨이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세탁과 건조가 끝난 제품들은 클린룸으로 이동을 해서 LED 테이블에서 이제 다 하나하나 검수를 해요. 이게 요만한 구멍이 있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LED 테이블에서 구멍 검사, 뭐 그런 손상 검사를 하고 그 중에서 괜찮은 제품들만 RFID로 이제 횟수 체크를 하고, 그래서 75회 이하인 제품들만 멸균을 하고, 이런 이제 시스템이 지금 다 갖춰져 있고, 그 하나하나 공정마다 그 기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 관리할 수 있고, RFID도 마찬가지로 횟수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이제 감염 문제가 생겼을 때 며칠 날 이제 스테리케어에서 이제 납품한 제품이 어디로 납품이 됐고가 이제 다 나오니까 추적 관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검증된 제품을 검증된 시스템으로 관리한다면 안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네. 멸균기 자체는 과학이거든요. 멸균을 한다라면 그건 진짜 멸균기가 제대로만 돌아갔다라고 하면 제대로 멸균이 된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UCLA 병원이나 듀코 대학병원이나 여러 병원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만한 이제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해외 자료를 보면은 이게 일회용 대비 재사용을 사용했을 때 경제적 가치가 직접적인 절감이 있고 간접적인 절감이 있다 그래요. 직접적인 절감은 정말 그 비용만 딱 따졌을 때의 절감인 거고요. 간접적인 절감은 저희가 일회용을 사용하고 나면 그냥 다 쓰레기통으로 버려지잖아요. 근데 재사용을 사용하면 이제 세탁 공장으로 가요. 세탁 공장에서 발견되는 수술 기구류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반환되는 수술 기구류가 많다. 그게 수술 기구류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런 것들 효과가 있고, 또 이제 일회용품들은 일주일에 한 번 배송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제품은 이제 세탁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매일 배송이 되면서 이제 공간적인 활용도가 커진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인력 면에 있어서도 비용이 훨씬 준다. 병원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직접적인 비용, 간접적인 비용을 다 합쳤을 때 45% 이상이 절감이 된다라는 자료들이 많아요.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해보지는 않아서 그게 직접적으로 뭐 숫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해외 자료는 그렇고, 이제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따졌을 때 이제 비용이 문제인 거고, 실제로 라이프 사이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일회용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면 제품을 생산하고 배송해서 이제 납품하고 나서 버려지는 비용까지가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고요. 재사용 가운은 만들어서 세탁하고 멸균해서 납품한 다음에 또 수거하고 이제 다시 세탁하고 이 반복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라이프 사이클인데, 75개의 일회용 가운을 쓰는 거하고
한 개의 재사용 가운을 쓰는 거하고의 라이프 사이클을 비교했을 때 천연자원 에너지 소비량이 64%가 감소가 되고 온실가스가 66% 감소되고 물 사용량이 80 몇 프로, 3%인가가 절감이 되고 고형 폐기물 양도 84% 절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꼭 병원의 경제적인 가치만 따질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쓰도록 장려를 해줘야 되는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의료용 가운만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일회용품이랑 비교를 한다면 일회용품은 드레이프까지 지금 다 개발이 돼서 지금 수가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앞으로 수술실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려면 의료 가운만, 수술복만 가지고는 접근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실의 품목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구색을 맞춰야지 이제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품들을 드레이프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이제 치료 재료로 등록하고 수가를 받아야지만 병원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회용 제품은 수가가 있는데 재사용품은 수가가 없다라고 하면은 병원에서 다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수가를 받는 게 목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소비 절감이라든가 고형 폐기물도 절감이 되고 하니까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천가온 할 때부터 제가 쭉 써왔지만 천가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소재가 좀 많이 두껍고 이 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방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무거운 거 하고 좀 그런 이제 물 흡수하면서 조금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함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워낙에 소재 자체가 좀 두껍다 보니까 이제 입을 때도 조금은 좀 불편한 게 좀 많이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뭐 그런 세탁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자연스럽게 이제 일회용 가운으로 좀 이게 넘어갔고, 근데 이제 일회용 가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사용하기 편리하고 그냥 수술 끝나고 나면 따로 뭐 세탁 안 하고 이제 폐기해도 편하니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편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현실적으로 이게 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이게 따로 뭐 환자한테 청구하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병원에서 이제 온전히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 또 소재를 좋은 걸 쓰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뭐 방수가 된다 하더라도 좀 방수 기능이 좀 떨어지고 또 이제 소재가 약하다 보니까 좀 수술을 오래 하다 보면은 뭐 찢어지거나 좀 그런 경우도 좀 덜어 있고 해서 좀 불편한 감이 좀 있었고, 또 사실 요즘에 워낙에 환경 문제가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일회용 제품은 조금은 좀 줄이는 게 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나 싶긴 하고요. 요즘에 나오는 그 재사용 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이제 그 소재 자체도 좀 괜찮은 편이고 또 이 방수 기능도 좀 아주 좋은 편이라서 수술을 오래 하거나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뭐 그 뱃속을 세척을 많이 한다든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딱히 뭐 물이 스며들거나 뭐 그런 일도 없고, 그 생각보다 이제 뭐 통기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수술 재료라는 측면에서 그냥 말씀드리면은 모든 재료는 사실은 좋은 걸, 비싼 거 쓰고 좋은 것은 다 좋죠. 환자도 좋고 다 좋은데, 근데 누군가는 그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뭐 따로 뭐 환자들한테 저희가 이제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온전히 우리 그 수술비나 이제 치료비 자체 안에서 그거를 저희가 다 포함을 해서 이제 약간 포괄수가 비슷한 개념으로다가 이걸 하고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다가 그런 뭐 정말 뭐 사람들이 생각한 최상급의 소재를 쓰면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떤 일정 부분 현실과 좀 타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감안하면은 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저희 재사용 가운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